자, 일단 이 문제 하기 전에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fx는 빵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데 여기가 x 플러스 1로 바뀌었을 때의 그는 누군지 아셔야 돼요. 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세근이 자동으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고요. 한 번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외우다시피 하시면 되는데 얘가 근이기 때문에 알파가 있어야 0 된다는 거는 요만큼이 알파가 돼야 된다는 거고 x가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항시키면은 x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오히려 1을 빼서 이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봤을 때 세 근이 얘라는 걸 알면은 요 세 개 곱한 걸 지금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몇 차 방정식이든 간에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의 세 근을 알았어. 1 뺀 거. 근데 곱하래.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 알파 빼기 1 곱하기 베타 빼기 1 곱하기 감마 빼기 1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저거를 봤을 때 일단 전개하겠죠.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두 번 곱해지면은 아니지. 내 지금 뭐 하고 있어? 이 순서 바꿀까? 아니야. 그러면 요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하나 나오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되고 마일이 두 개 나오면 하여튼 여러분 전개한 겁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일단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게 지금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가 x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x가 없을 때고 이게 한 번 곱해질 때고 두 번 곱해질 때고 세 번 곱해질 때고 그래서 곱셈 공식인데 약간 자리 바뀌었다 생각하면 되죠. 마일 더하기 알파 마일 플러스 베타 마일 플러스 감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저거 전개하면 이거 거꾸로 이렇게. 어쨌든 요거가 얼마인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위에 얼마인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랑 요거 더한 건 1이고 요거는 3이니까 1 빼기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괜찮나요? 질문 없나요? 예. 자 그리고요, 자 몇 번 하죠? 375 있나요? 질문? 불러줘. 몇 번 해야 돼? 77 78 79 이렇게 할까요? 오케이. 일단 77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3차 방정식은 1차 인수는 반드시 있게끔 주기 때문에 1차 인수는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x에 뭐 넣으면 지금 0 되죠? 얼마 넣어야 0 되나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안 되는데? 마일 안 되는데? 인수분해 일단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마일 넣으면 0이 안 나와. 자, 1 안 되고 마일 안 되면 누구 해봐야 돼요? 2 아니면 마이겠죠. 근데 지금 2 넣어도 0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플러스가 많잖아,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는 되겠다, 조리제법. 그러니까 마이너스 2로 조리제법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3차 나누기 1차 하면은 여기가 이제 2차인데 여기가 2x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 붙여주면은 x제곱끼리 맞춰주고 x까지도 지금 제 보면 맞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2면은 여기 곱해서 2 되게끔만 딱 만들어주면은 조리제법 한 거랑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수분해만 어쨌든 안 틀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서 허그는 얘는 실근이잖아. 그러면 허그는 여기서 나오겠죠? 결국에는 지금 오메가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오메가가 요식을 지금 만족하는 근이 허근인데 걔가 지금 오메가 문제인 거잖아. 그럼 우리가 오메가 방정식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것은 찐이에요, 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지금 세제곱이 마일되는 친구인 거고요.
여기다가 오메가를 넣었을 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겠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간단하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오메가 바가 등져 있기 때문에 혹시 오메가 바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게? 그 두근의 곱이 얼마예요? 이거는 찐이든 짭이든 똑같거든? 그래서 뭐 분의 1은 또 다른 한근으로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분수가 우리는 불편하잖아. 그럼 분수가 나오면 그냥 저렇게 기억하면 돼. 둘이 곱해서 1이니까 하나가 밑으로 내려가면 얘랑 똑같겠죠. 그래서 분수가 나올 때 얘를 얘로 바꿀 수 있는데 요거는 찐이든 짭이든 여기가 플러스 1인 건 똑같아가지고 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을 보고 그냥 오메가로 봐도 무방하잖아요. 같으니까. 그러면 오메가가 제곱되고 얘는 100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굳이 없는 것 같고 요 친구는 오메가 몇 승이랑 똑같을까요? 그렇죠. 왜냐면 999가 여러분 3의 배수니까 딱 마일 되죠. 마일이죠. 마일이네. 근데 이게 지금 얘가 여러분 마일이에요. 1이 아니고 마일이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얘가 세제곱에 333제곱을 하면 999제곱인데 지금 우리는 이게 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홀수로 곱하면 이게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 더 곱한 거니까 얘의 1001제곱은 여기에다가 오메가 제곱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저 네모 박스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같습니다. 이게 이제 1이면은 그냥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홀수 제곱이니까 여기 살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메가 제곱에 얘 앞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는 플러스로 바뀌었겠네. 그러면 이 오메가 제곱이 거기에 있으니까 5번 이렇게 입니다. 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은 78분으로 갈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야. 분수 나왔지. 그러면 그 분수를 여기를 없어졌다. 자, 그 분수를 활용해주면 돼. 찐이든 짭이든 여러분 똑같다 그랬지. 여기에서 요만큼을 다 바꾸면 편하다고. 분수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바꾸는 걸 해보면 밑에 Z가 5개 있잖아. 그럼 얘는 Z바가 5개 있다. 이렇게 바꾸면 되죠. 뒤집어진 거랑 그 켤레랑 여러분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G 4개분의 1은요. G 켤레가 4개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규칙이 뭐냐면 위에 1개, 밑에 5개, 위에 2개, 밑에 4개, 3개, 3개, 4개, 2개, 5개, 1개 이게 규칙이니까 이 짝을 곱하면 여기다가 요거를 곱하자? 그러면 6개 되죠. 얘를 여기다 곱하자? 그럼 6개 되죠. 전부 다 6승으로 나오네요. 그러니까 Z바의 6승 더하기 Z바의 6승 그러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지수법칙.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친구는 딱 봤을 때 어떤 2차 방정식이 생각나냐면 두근의 합은 부호 반대 곱은 그대로 해서 여러분 얘는 찐 오메가죠. 찐 오메가. 자, 그러면은 3승이 얼마죠? 3승이 그렇죠. 찐이기 때문에 세제곱부터 바로 1이 되잖아. 그러면 6제곱도 여러분 1이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1이 되는 거죠. 저 5개가. 그래서 어떻게 풀든 간에 이제 되는 건데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는 분수 나오면 그 켤레로 바꿔라.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답 아니면 얘기해줘야 돼. 답 맞죠? 4번? 맞겠지. 수영하고. 내가 필요 없겠어, 수영아. 자, 그 다음에 379 볼게요. 379. 자, 여기 또 오메가가 나왔어. 가원아, 이거 찐이에요, 짭이에요? 그쵸. 자, 여러분 그러면 찐 오메가가 나오면 찐 오메가 방정식은 제곱의 플러스야.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인수분해해서 하지 말고 우리는 저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쟤랑 한 세트였거든. 자, 그러면 이것만 딱 써놓고 출발하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1부터 20까지를 다 넣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우리가 지금 오메가가 그 3주기인 거죠. 3주기라서 일단 3개까지는 무조건 넣어봐야 돼요. 3개를 넣잖아? 그러면 내가 이제 일단 잘 모르겠어서 4를 넣어도 다시 여러분 이제 되돌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20번을 다 대입해야 풀리는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규칙이 있다는 거고 그 규칙이 반복되는 게 지금 오메가의 특징이라서 자 1부터 그냥 넣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1은 오메가 플러스 1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자 이 친구가 뭐랑 똑같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다 끊어져 1 넣으면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 이게 오메가 대입하면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면 항이 두 개면 요 하나 이항시키면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 만들어져서 마이너스입니다. 2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 2를 넣으면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분의 오메가 4제곱이거든. 근데 일단은 오메가 주기가 지금 3인 친구니까 4제곱은 그냥 오메가 하나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슷하죠. 얘는 누구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가 들어가는 순간 또 약분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네요. 저 구조가. 자 그러면 3을 넣어보면은 얘는 완전 땡큐지. 오메가가 지금 주기가 3이기 때문에 3승을 하든 6승을 하든 전부 다 1이 되면서 얘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4는 사실상 원래는 이게 느낌이 있는 게 오메가가 지금 주기가 3이니까 4를 이제 넣어보면은 4승은 어차피 1승이랑 똑같고 8승은 어차피 2승이랑 똑같아서 이 구조가 여러분 지금 여기랑 정확하게 똑같으니까 이제 멈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20개를 다 더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3개를 더하면 얘가 몇 묶음이 나올까요? 그쵸? 6묶음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6묶음까지는 지금 18개의 연산을 한 거거든. 그러면 뒤에 몇 개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순서대로 왜냐면 19번째가 마일일 거고 20 넣은 게 마일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틀렸던 거 여러분 정리하고 세모까지 여러분 해주시고요. 시간 줄게. 정리할 시간 1분. 나 이거 너무 하고 싶거든. 1분 더 나가요, 복습. 큰일 뻔. 봐봐 소리 난다. 귀엽지? 아 너무 귀여운데? 됐어. 너무 짧아. 몰라. 어떻게 한 거야? 어떻게 한 거야? 됐다. 오케이. 자 여러분 집으세요. 제가 다음은 자
그 다음에 그 진도 나왔던 거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여기 대칭식 180까지 중에서 여러분 안 되는 거 있으신가요? 설명 한 번 더 할 거 없나 봐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했거든요. 이거 연립방정식 오늘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등식 좀에 해놓을 건데 고1 거 말고 약간 중학교 거 복습하는 정도의 그 앞부분만 조금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 아마 시간 남을 것 같아. 그 다푼의 질문 좀 받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181쪽이고요. 자 14번부터 여러분 볼 건데 자 여기는 지금 사실 그 저번 내용이랑 이어지는 문제인데 문자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해석하시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1차고 2차야. 그러면은 보통 근이 x값이 두 개 나와서 뭐 x1일 때 y1, x2일 때 y2 보통 요렇게 항상 됐었거든요. 근데 해가 한 쌍만 갖고 싶대요. 자 그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x를 구한다고 치면은 이 두 개가 서로 뭐하다는 뜻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되죠? 두 글자? 그렇죠. 중근 가지면 되는 거죠. 자 x든 y든 중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y는으로 바꿔 했나? 한 거 같지? 그치? 했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제 설명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거 같은데 어디까지 했어? 13번. 아 오케이 고마워요. 이제 15 하면 되네요. 어쩐지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어. 자 그러면 15번부터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저거는 앞으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원래 그림이 없잖아. 그림이 없는데 지름을 먼저 이렇게 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90도 그리면 반대쪽도 직사각형이 이렇게 되면서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그래서 저기가 여러분 딱 지름이 돼야 돼요.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지름이란 소리예요. 자 그럼 여기 딱 중점이 빗변의 중점이 여러분 원의 중심일 거잖아. 자 그러면 지름의 길이가 13이면 지름 여기 13 그리고 직사각형의 둘레가 34인데 가로 세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항식 연산할 때랑 똑같아. 곱셈공식 할 때처럼 요 삼각형을 일단은 보겠죠. 그러면 x, y를 찾아야 되는데 식 하나가 있어. 34. 자 34는 x랑 y를 몇 개씩 더한 거죠? 그쵸? 자 그러면 두 배를 나누면은 17이다 바로 써도 괜찮죠? 자 얘는 알고 있는 거라서 썼거든. 자 근데 식 하나가 사실 여기서 더 나오죠? 뭐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자 빗변이 마침 13이잖아요.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가 누구랑 누구죠? 5랑 여러분 이거는 사실 경험상 그지 피타고라스 수가 몇 개 없잖아. 근데 저희가 13이면 5랑 10이겠죠. 그래서 요것도 맞잖아 그지? 그러면 맞는 거지. 답이 5랑 10인 거죠. 10이랑 5인 건데 가로가 세로보다 길대요? 가로가 10인 거죠. 세로가 5.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 피타고라스 요거 생각하시면은 얘는 대칭식이기 때문에 곱을 구한 다음에 합이랑 곱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제곱의 합은 합 제곱의 마이너스 2xy. 그럼 이제 어차피 2xy는 여기서 169 빼면은 120이고 xy는 60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곱해서 60인데 더해서 17인 게 5랑 10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경험상 이런 거는 뭐 해야죠. 뭐 사루토 이런 거는 계산해야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이 조금 이제 중요해요. 공통근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16번에 볼게요. 자 일단 이 개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근은 개념 설명. 자
뭐 하죠? 잠깐만요. 마삼, 마사. 아, 똑같은 거네. 마오, 마사, 마오사. 자, 여러분 만약에 자 2차 방정식 여러분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요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예요. 근이 있고 근이 있는데 겹치는 근이 공통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는 인수분해 하겠죠. 아니면 그냥 바로 적을게요. 두 근의 합이 4니까 이제 네 3이니까 4랑 마일 이렇게 되겠고, 자 얘는 곱해서 4고 더해서 5니까는 4랑 1 되겠죠. 그럼 여기서 공통근이 누구죠? 네. 자 근데요, 자 이거를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이 공통근이라는 게 의미가 있거든.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각각의 근을 구해보지 않아도 공통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데, 이게 아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중학교 때 우리 중1 때인가요? 중1 때 뭐 이러고 하잖아요.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어떤 수, 최대 공약수 곱하기 어떤 수 해가지고 뭐 이렇게 A는 하고 B는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최소 공배수 구하고 뭐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근데 어쨌든 요런 거 할 건데, 지금 보시면 겹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공통근이 있다는 거는 뭐 숫자 개념에서는 공약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겹치는 게 있으면은 이 두 식을 한번 더해볼게요. 두 식을 더하면은 똑같은 게 있으니까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요 빼도 공통인수가 있기 때문에 묶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자,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공통근이 있다는 거는 공통인수가 있다는 거고, 인수분해했을 때 공통인수는 지금 두 식을 더하고 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덧셈 뺄셈만 되냐? 자, 곱셈도 돼요. 두 식을 곱하면은 G, A, B 이렇게 되니까 곱한 다음에 인수분해해보면 얘가 반드시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실수배도 심지어 됩니다. 뭐 3A, 2B 해서 3 곱하고 2 곱하고 더하고 빼. 그잖아? 뭐야? 너 뭐 한 거야? 뭐야? 갑자기 왜 든 거야? 네. 하여튼 여러분, 자, 두 식을요 덧셈, 뺄셈, 곱셈을 해도 인수분해를 하면은 이 공통근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눗셈은 안 됩니다. 분수생기니까,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일단 이 교과 과정의 내용이냐? 두 식을 더하는 게 이뻐요? 빼는 게 이뻐요? 그쵸, 빼는 게 이쁘죠. 뭔가 간단하려고 우리 연립하는 거잖아. 자, 빼보면은 얘에서 얘 빼면 없어지죠? 얘에서 얘 빼면은 2x,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8은 0, x는 4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공통근이 있을 때는 두 식을 덧셈, 뺄셈, 곱셈을 해도 공통인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공통근을 저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가 지금 목적인 거예요. 왜냐면 미지수가 있어서 인수분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법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자, 우리가 공통근이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통근을요 일단 알파로 두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공통근이 뭔지는 모르지만 x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x는 이제 저 방정식의 문자인 거고 그 근을 알파라고 일단 합니다. 그러면 알파를요 대입할 수 있겠죠. 근이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얘도 알파 넣으면 성립하고 얘도 알파를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근데 알파라는 식이 둘 다 만족하잖아요. 그러면 얘 둘이를 연립을 적당히 해도 근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덧셈입니까? 뺄셈입니까? 곱셈입니까? 그렇죠. 또 같은 구조가 나왔으니까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빼겠죠. 자, 여기 사라지고요. 알파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요. 얘에서 얘 빼니까요. 이렇게 되면서
공통인수가 K-2, K-2 생겼죠? 자, 묶어. 그럼 여기 알파에다가 자기 자신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가 0 되거나 이거가 0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K가 얼마일 수도 있죠? 2일 수도 있죠. 두 번째 근 자체가 얼마일 수도 있죠? 그쵸? 이거 두 개 다 하셔야 돼요.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고 한 개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라지진 않지만 얘가 0일 수도 있고 얘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두 개를 다 해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K가 2면 어떻게 되냐면 2를 넣어보면 돼. 자, 맨 처음 식에다가 K에다 여러분 2 넣어봐. 그러면 같은 식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통근을 같긴 같지. 식이 같으니까 공통근도 있어. 근데 여기서 한계라는 말을 빼고 공통인 근이다라고 하면 얘도 여러분 답이 돼요. 근데 지금 한계라고 했잖아요. 한계. X값이 겹치는 게 하나잖아. 하나. 근데 얘는 근이 몇 개 나와요? 요 하나가? 그쵸? 아니, 그 근의 공식 쓰면 여러분 근이 두 개 나오거든? 허근 이렇게. 그럼 얘도 똑같으니까 근이 이렇게 두 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겹치는 게 두 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한계라는 말이 없으면 얘도 답인데 지금 한계라고 했으니까 얘는 탈락. 자, 그러면 확정. 공통근이 마일이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K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얘가 근이잖아요. 넣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에 넣으면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딱. K는 마일. 해서 여러분이 풀다 보면 K 값이 두 개가 나오는데 둘 다 답일 때도 있고 하나만 답일 때도 있고 지금은 하나. 그래서 공통근 요 정도만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돼. 뭐 어렵게 나오는 거는 나중에 연습하면 되고요. 똑같아요. 지금 얘도 보시면은 3, 8, 6에 여기 보면 얘는 하나라는 말이 빠졌죠. 근데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답이 하나겠네요.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라는 거잖아, 그치? 여기도 오직 하나의 공통이니까 얘도 공통인 그 m 값이 여러분 하나만 딱 나오겠죠. 그래서 위에 거랑 똑같은데 그냥 문자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그 3, 8, 7만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내용이 바뀝니다. 이제 방정식 단원이 여러분 끝나셨어요. 그 다음 단원은 부등식이고 3, 8, 7만 한번 복습해보고
쉬우죠? 답 뭐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이게 지금 I 나와서 얘는 답이 아닌 I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자 이거 빨리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자 이거 기억해주세요. 공통인근이 있다? 그러면 근을 알파로 둔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게 뭐 안에 따르면 상관없는데 자 알파 넣었어요. 자 넣었고요. 뺐어요. 자 빼면은 3m 알파 그 다음에 빼면은 마이너스 3m는 빵. 그럼 여러분이 인수분해를 이쁘게 해줬어야 돼요. 자 공통인수로 이렇게 묶어주면요. 첫 번째 m 값이 0이거나 두 번째 알파가 1이면 된다. 자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m 값에 0을 넣으면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은 0이고 여기도 x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나와서 실제로 공통근이 있지만 이제 공통근이 두 개가 되는 거죠. 뿔마 i 이렇게. 뿔마 i라고 썼으면 완벽. 그래서 공통근이 두 개가 되버리기 때문에 얘는 안 돼서 얘만 되겠고 알파가 1이니까 둘 중에 하나에 뭐 1을 넣어가지고 성립하겠다. 1 넣어서 성립한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m까지 제대로 구했습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아 여기 부정방정식 해야겠네. 왜냐면 부정방정식 할 줄 알아야 돼. 모의고사에서도 겁나 많이 나오고 여러분이 어느 단원이든 갑자기 나올 수 있는 파트거든요. 답을 구할 때 알아야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그냥 확인 체크로 여러분 설명을 같이 할게요. 자, 확인 체크 보시면은 그 부정방정식이 여러분 뭐냐면 식은 하나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두 개야. 그래서 얘는 이제 연립 같은 게 지금 안 되는 거지.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정수 조건이 중요한 거거든. 정수. 자, 지금 정수라는 말이 있어서 지금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 왜 그러냐면 얘를요 인수분해를 합니다. 근데 인수분해가 여러분 딱 맞게 되진 않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거 한 번만 여기 쓸게요. 저기까지 가위가.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어떻게 하는지 봐. 마일 넘겨요. 일단 넘겨요. 자, 일단 넘긴 다음에 이제 요 xy가 여러분 생기려면은 인수분해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개가 여러분 이렇게 꼽혀져 있잖아. 여기 x 하나 적고 여기 y 하나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군지는 이 개수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인수분해를 해서 정수 곱하기 정수가 정수다 이런 걸로 만들어야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면 얘는 1, 3이거나 3일이거나 마일, 마3이거나 마3, 마일이거나 해서 이렇게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수라는 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때는 억지로 인수분해를 구조를 만들어서 요 숫자가 되게 하는 수를 다 적어놓고 거꾸로 얼마면 되고 얼마면 되고 얼마면 되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지금 이 인수분해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덧셈 뺄셈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xy를 지금 찾는 방법이 없거든. 곱셈으로 만들어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x잖아.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 붙으면 되겠죠. 자, 여기도 마이너스 y잖아. 그럼 y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y가 되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겠지. 자, 근데 얘는 항이 3개잖아. 근데 얘는 곱하면요 여러분 항이 4개죠. 그럼 마지막에 누가 생기죠? 정리하면 1이 생기죠. 근데 여기는 1이 없지. 자, 그래서 좌변에 1이 더해진 거랑 똑같기 때문에 우변에도 1을 더해서 여기가 여러분 2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식으로는 xy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곱셈으로 만들어야만 하고, 곱셈으로 만들면 여기가 나름 정수가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뭐 2, 3, 마2, 마3 이런 숫자가 나오지,
막 이렇게 대놓고 막 10 이렇게 약수가 많은 숫자는 안 줘요. 너무 많잖아 그럼 가지수가. 그 1, 10, 마신 마일, 2, 5, 마오, 마이 막 다 해야 되잖아. 별로 없네요. 하여튼 한 4개쯤까지만 주니까 그냥 이게 지금 뭐였죠? 2였죠. 자 그럼 이제 갑니다. 곱해서인데 x, y가 정수기 때문에 이 각각도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 곱하기 6 이런 게 없어서 정수기 때문에 몇 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2, 1이어도 되겠고요. 이렇게 보통 다 네모자 이렇게 칸 그려서 풀거든. 그러면 1, 2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일 수도 있죠? 마이랑 마일일 수도 있고 마일이랑 마일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4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얘라는 거는 다시 네모칸을 이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얘를 이항시키면 얘인 거니까 3일 때 얘는 2일 때 그럼 밑에 거는 거꾸로겠네.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가 마일이려면 이항시키면 얘는 마일이고요. 얘가 마일이려면 y는 0이죠. 그러면 똑같이 생겼으니까 얘도 여러분 거꾸로겠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4개의 순서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을 하지 못하면 이거를 하나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 여기다 모든 수를 막 하나씩 다 대입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여러분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바꾸는 것만 여러분 한번 해봐. 연습이 원래 필요하니까. 여기는 상수항이 이미 이항이 돼 있잖아. 그럼 요 밑에다가 한번 끼워 맞춰서 7은 얼마로 바뀌는지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 괄호 자리를 일단 이해된 만큼 해주세요. 위에 풀이적 충격처럼 하면 너무 느리거든. 그래가지고 그냥 괄호를 만들고 이렇게 채우는 게 오히려 더 이해가 잘 되고 더 잘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 한 대까지 일단 만나보세요. 자, x, y가 일단 곱해졌잖아요. 그럼 한쪽에 x 적고 한쪽에 또 y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 2x가 전개해서 생기려면 x랑 반대쪽에 마이너스 2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여기가 상수 들어가면 돼요. 1차, 1차 곱해서 xy 만들어지는 거니까 저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이유로 여기는 얼마일까요?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1y가 생겨야 되니까 이렇게 맞추면 됩니다. 자 근데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 똑같지 않은 이유는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여러분 전개하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의 식이랑 비교하면 마이너스 2를 더한 거지. 그러면 7도 바뀌어야 되겠죠? 7이 얼마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위에 풀이처럼 안 하고 그냥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xy가 정수면 1을 더해도 정수고 2를 빼도 정수입니다. 정수 곱하기 정수가 5인 경우는 지금 몇 가지가 나오는지 밑에다가 써보면 돼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까요? 다이나 몇 가지 있어? 곱해서 5 되는 거.
그걸 써놓고 바로바로 암산하면 헷갈리니까 뭐 1, 5,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 일단 써놓고 이제 얘가 1 되려면 그래서 여기 밑에다 채우는 거지. 그러면은 왼쪽 줄은 1을 더해서 이거니까 1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숫자가 되려면 y는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순서상이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부정방정식이라 부르거든. 식은 하나인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개고 답도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서 부정이라는 뜻이 정해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답이 한 개가 아닌 걸 뜻해요. 답이 여러 개가 나온다 이거죠. 뭐 물론 한 개일 때도 있죠. 뭐 조건을 붙이면. 어쨌든 지금 더한 놈의 최대값이니까 이 순서쌍마다 더했을 때 제일 큰 경우의 답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꼭 복습을 해야 안 까먹거든요. 저거는 수능 때까지 계속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 파트 특징이 그거거든. 어느 단원에서든 갑자기 물어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어요. 인수분해 넘어가고 실수 조건으로 바뀌면 또 다른 파트예요 이제. 자, 얘는 실수 조건입니다. 아까처럼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x, y를 다 구해야 되고요. 구해야 되는 미지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죠. 그러면 부정방정식인데 지금 아까와의 차이점은 실수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아까는 정수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고 지금은 실수잖아요. 자, 그러면 실수일 때는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식이 하나잖아. 근데 이게 답을 구할 수 있게끔 식이 이렇게 돼 있어. 완전 제곱식끼리 더해서 0으로 만들 수가 있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수의 특징 중에 어떤 실수를 제곱을 했어. 그러면 0보다 항상 어때? 땡!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그쵸, 그쵸. 아주 좋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실수의 특징이죠. 실수는 제곱하면은 항상 0 이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제곱한 것끼리 더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4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답을 못 구해요. 왜냐면 정수라고 돼 있으면 구할 수 있는데 실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있고 그 다음에 무리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고 제곱 더하기 제곱이 4 되는 거는 답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낼 수가 없고요. 여기가 0인 것만 우리가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x 빼기 3이고 y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제곱을 해서 더했는데 0이라는 말은 얘가 그냥 무조건 뭐여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최소 0이잖아, 그지? 근데 더해서 0이려면은 여기가 양수 나오면 안 되니까 무조건 0이라는 소리고요. 분명히 식이 하나였는데 우리가 둘 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실수 조건일 때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셔야 돼요. 아까랑 바뀐 거죠. 아까는 정수, 지금은 실수. 자, 그럼 여기서 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용하면은 얘를 적당하게 x제곱 2개로 나누면 이렇게 여러분 완전 제곱식 딱 생기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덧셈으로 이어져서 양쪽이 다 제곱이 되게끔 여러분이 이렇게 변형만 할 수 있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예제는 지금 여기 x제곱 여기 하나 주면 x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고 x제곱이랑 2x 플러스 1 하면 인수분해 하면 얘도 완전 제곱식이니까 여기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실수를 제곱하면 최소 0인데 더해서 0이라는 말은 각각이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x가 얼마인지 나오고 대입하면 y가 얼마인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뭐 판별식 쓰는 방법도 있거든요. 실근을 갖는다랑 실수 xy랑 같은 말이라서 판별식 쓰는 방법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게 지금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이제 방정식 단원 끝납니다. 잘 이해 안 되고 있으면은 얘기하면 돼요. 제곱식 안 만들어서 그 개수 있죠? 완전 제곱식 그 개수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요? 일단 그 완전 제곱식의 개수가 왜 특징이 있었잖아. 그거 꼭 알아야 되거든. 자, 일단 지금 둘 다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더 쉬운 거거든. 위에는 아까 2x제곱이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x제곱을 두 개로 쪼개졌던 거고 지금은 x제곱도 개수가 1이고 y제곱도 개수가 1이야.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거 한 팀, 요거 한 팀. 지금은 곱하기가 아니고 더하기. 아까는 곱하기, 정수 조건. 지금은 실수 조건, 여기 중간에 더하기. 해서 0은 바뀌면 안 돼. 여기가 무조건 0이어야만 해. 그럼 이제 여기에서 x 개수가 마사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마사 x 쓰고 여기 마이너스 2y니까 여기 마이너스 2y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5가 왜 생겼냐? 뭐 더하기 뭐 해서 5가 나온 걸까요? 여기 얼마랑? 그쵸. 여기는? 그쵸. 해서 얘는 왼쪽 자체를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다. 그래서 이런 꼴이 무조건 나오게끔 돼 있고 여기서 x값 나오고 y값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안 찾아질 때가 있어. 왜냐면 식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면 여러분 이게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판별식으로 푸시면 돼요. 왜냐면은 xy가 실수잖아. 그럼 그거를 실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위에 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더 복잡하게 만들면. 그래서 그때는 내림차순을 하고 x가 실근이니까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면 여기서 제가 이부등식 특징이 아까 실수를 제곱하면 원래 0 이상이라고 했거든? 근데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얘가 무조건 0이어야 한다랑 같은 말이에요. 원래 큰데 크거나 0인데 작거나 같다는 거는 0이랑 그냥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y값이 1이 나오고 1을 위에다가 대입하면 x값도 이렇게 중근이 나와서 답이 딱 한 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면 여기 개수가 갑자기 막 3 나오고 막 9y제곱 나오고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거든. 끼워 맞추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판별식 방법도 알고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방정식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난 거고 다음에 또 이거는 어려운 거 있으면 풀이하면 되니까는 넘어가서 부등식을 할 건데 자 1차 부등식만 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여기는 사실 그 중학교 때랑 여러분 겹치는 부분입니다. 요 맨 앞에는. 그래서 오늘 좀 겹치는 거 위주로 할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부등식의 성질. 그거 있죠? 부등식의 성질 뭐냐면 양변에 똑같은 걸 더하거나 빼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양수를 곱하면 곱하거나 나눠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바뀐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부등식의 성질이고요. 우리가 이제 1차 부등식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특수한 경우가 이제 나와요. 특수한 경우.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2차 부등식이 메인인데 그렇다고 이게 또 안 나오진 않거든. 그래서 요거 하면서 꼼꼼하게 설명하면 되니까 18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할게요. 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예제가. 자, 일단 첫 번째 예제. 이게 나중에 뭐 공수2에 가면은 집합 명제할 때도 또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보면은 그 역수.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상식 같은 거를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둘 다 양수야. 같은 부호란 뜻이에요, 그죠? 같은 부호인데 역수를 취했어.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둘 다 동시에 뒤집었어. 그럼 반대로 커질까? 아니면은 그냥 똑같이 큰 게 뒤집어도 클까?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예,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2 다음에 3이 크잖아요. 근데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으면 얘는 0.443이고 얘는 0.5라서 이제 거꾸로 이제 이렇게 방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뀔 때를 기억할 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도 바뀌지만 역수를 취해도 부등호 방향이 여러분 반대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이제 상식으로 하나씩 외우면 돼요. 자, 근데요, 주의사항은 그 둘 다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양수거나 아니면은 둘 다 음수여야 돼. 음수도 똑같이 뒤집으면은 반대쪽이 다시 커져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끔씩 또 틀리게 갑자기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야. 그러면 음수를 뒤집은 거랑 양수를 뒤집은 거랑 어차피 어디가 크죠? 어차피 양수가 크니까 얘는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역수를 취한다고 또 무조건 바뀌는 건 아니고 언제 바뀌냐면 두 수가 부호가 같을 때. 부호가 같은데 역수를 취하면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 요거는 이제 상식으로 하나 알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또 뭐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양수가 있어. 근데 1보다 작아. 그러면 얘를 역수를 취하면 1보다 다시 커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등식의 성질 같은 거는 그냥 하나씩 추가시켜서 알고 있으면 돼. 다른 거는 굳이 안 외워도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여러분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1보다 만약에 원래 수가 더 컸으면 오히려 역수를 취하면은 역수는 1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두 개 추가로 좀 당연하다시피 그냥 알고 있으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자, 기억이 지금 아까 요 내용이었던 거죠.
부호가 같은데 뒤집었어. 그러면 원래는 B였는데 이쪽이니까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리고 니은은 우리 똑같은 거 빼도 안 바뀌잖아. 자, 마이너스 2A가 커요? 마이너스 2B가 커요? 누가 커요? 왼쪽, 오른쪽? 여기서 원래가 A 쪽이었는데 음수 곱한 거 보이시죠? 음수 곱하면은 부동반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게 지금 맞는 거죠. 음수 곱하면 방향 반대. 자, 그리고 디귿은 자, 요거 2면 요거 2다. 요게 여러분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일단은 이 뒤집어서 보는 건 안 돼. 요 방향으로 여러분 참인지 거짓인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려면 AC가 갑자기 C분의 A가 됐어. 그럼 이거는 양변은 뭘 해준 거게? 잠깐. 너 졸렸잖아 계속. 자, 양변을 뭘 해준 거예요? 얘가 갑자기 C분의 A가 됐잖아 지금. 뭘 해서 이렇게 됐는지를 알아야 풀지. 근데 정확하게는 C의 뭐로 나눈 거죠? C가 없어졌는데 밑에 또 C가 있잖아요 지금. 그쵸? C의 제곱으로 여러분 나눈 거죠. 이 C를 지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C제곱으로 나눠서 C 하나 약분되고 분수되고 얘도 C제곱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의 제곱은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ABC가 실수니까 크겠죠? 근데 사실 0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C가 0이면은 두 개가 0으로 같아져서 요식이 성립하지 않거든. 그 말은 C는 일단 0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C제곱은 양수인 게 맞죠 지금은. 0이면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0을 제외한 실수가 되고 걔를 제곱하면은 무조건 양수가 맞겠죠. 그러면 양수로 나눴다는 거네. 방향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양수로 나눴기 때문에 방향이 그대로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정식의 성질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양변에 뭘 했는지를 알아야 방향이 반대인지 바뀌는지 그대로인지 바뀌는지 알 수 있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뭘 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일단 2번까지만 좀 할게요. 자, 2번에 1차 부등식인데 문자가 들어있어서 이제 어려워지거든요. 일단 이거 봐봐. 연습이야 연습. 자, 그럼 만약에 이렇게 1차 부등식이 있었어. 그럼 이거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얘를 이렇게 푸는 거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치? 자, 그럼 봐봐요. 이제 문자가 들어가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숫자는 그냥 나눗셈 하면 되잖아. 자, 만약에 여기가 문자면은 첫 번째 양수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0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 나눠서 그냥 다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거든.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자, 우리가 이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면 얘가 1차 부등식이 되면서 얘는 이렇게 해가 나올 것이고 얘는 음수니까는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겠죠. 근데요, 최고차항 계수가 0일 때는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그 모든 실수라고 부르거든. 실수가 촘촘하게 많으니까. 그래서 해가 없는 건지 아니면 해가 모든 실수인지 요거 두 개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하고, 요거는 나눌 수 있으니까 나누기만 하면 방향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보면 되니까 요거는 그나마 좀 쉽고, 최고차항 계수가 특별히 0일 때는 둘 중에 뭔지 여러분이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연습 가는 겁니다. 연습.
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a가 3이라고 하자. 그러면 0 곱하기 x는 y보다 크다 이렇게 돼요. 자, 얘는요 해가 없는 거예요?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가 보통 상황인 거예요? 셋 중에 뭐가 맞죠 지금? 그쵸? 얘는 여러분 해가 무수히 많은 거죠. 왜냐면 x에 뭐가 들어가도 얘는 0이잖아. 근데 0은 y보다 원래 크잖아요. 그 말은 x에 뭐가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요게 지금 답인 거지. 근데 만약에 여기가 3이었어 수영아. 그러면 얘는 해가 뭐인 거예요? 뭐라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게 해가 없다가 답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었어. 그러면 양변을 나눗셈 하면 이제 끝나는 거고. 해서 답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 거야.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랑 요거랑 요거랑. 그러면 자 조금만 더 레벨업을 해볼게. 어떤 것까지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으면 되냐면 자 이거의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 A와 B의 조건을 구하래요. 자 그럼 첫 번째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는 특별한 상황이네. 자 특별한 상황은 언제만 일어나냐면 여기 1차항 계수가 0일 때만 일어납니다. 자 따라서 A는 무조건 누구여야 할까요? 그렇죠. 이거일 때만 해가 특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만약에 2가 아니라는 거는 여기가 0이 아니라는 거고 아니면은 나눗셈 하면 무조건 답이 나오는 거라서 일단 특수한 경우니까 무조건 얘는 확정인 거고 여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2를 넣어서 0은 B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해가 모든 실수라는 거는 B가 이 범위를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가 지금 답이에요. A는 2여야 하고 B는 0 이하면 된다. 근데 반대로 자 한 번만 더 해봐 여러분. 자 해가 없대. 해가 없을 때 A와 B의 조건. 자 첫 번째 A는 어때야 돼요? 그쵸? 얘는 여러분 동일하겠죠? 해가 무수히 많든 해가 없든 그냥 A는 2여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얘 0으로 만들었어? 여기 0이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B의 조건은 뭘까요? 부등식으로 이제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B가 누구보다? 0보다? 이게 지금 자꾸 넣었던데요? 답이 아닌데요. 이걸 만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해가 없다는 거는 이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아니다 이꼴 B가 0보다 뭐하다? 그쵸. 등호가 빠져야 돼요. 여기에 등호가 있으면 지금은 안 되는 거니까 반대로 이렇게 돼야 되고 만약에 또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럼 여기는 또 등호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꼼꼼하게 봐야 된대. 등호의 유무. 네. 자 그러면 후딱 이 문제만 잠깐 같이 보세요. 여기 힘내봐요. 자 얘는 일단은 x에 대한 부등식인데 x가 여러분 1차잖아. 그러면 무조건 x끼리는 동류항이라서 이항시켜줘야 됩니다. 자 동류항으로 바로 묶어서 쓸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넘겼어요. 마이너스 a 플러스 2. 자 그 다음에 할 것은 뭐냐면 해를 관찰했더니 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무조건 0은 아니라는 거고요.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나누면 되죠. 0이 아니니까 해가 있는 거잖아. 나눴어?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바뀌었네요 뭔가. 자 그러면 바뀐 이유는 얘가 뭐여서 바뀐 거죠? 두 글자. 그쵸? 음수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 이 임마 있죠 임마 요 앞에 있던 거 얘가
음수라서 바뀌어서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니까 일단 요건 무조건 여러분이 조건에 쓰셔야 됩니다. 그걸 써야 지금 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음수라는 걸 써놨고 얘를 그거 하고 싶죠? 인수분해 마이너스 꺼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어차피 이거 0 되게 하는 거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약분할게요. 그러면 a 플러스 2분의 1만 남는데 얘가 얘랑 같다. 그럼 밑에가 마일돼야 되거든. 그럼 a는 마이너스 3인데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그냥 마상 하나가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러 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거를 확인을 하고 답을 적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하나라서 얘가 지금 어차피 성립하는 애 하나니까는 이게 답인데 이런 조건들 여러분 이렇게 써놔야 돼. 문제 풀 때. 얘가 음수였구나 이렇게 안 물어봐도. 자, 그래서 일단은 동류항 계산하는 거랑 그 정리까지만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그냥 403번 해보자. 403. 자, 2항 시켜서 동류항 정리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여러분 쉬는 시간 줄 테니까 푸세요라고 하면 여러분이 약간 서술형으로 행을 적는 거예요. 이게 문자라서 여러분 답이 하나가 아닌 거거든? 그래서 적지는 말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봐봐. 하도 이제 시작 우리.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항시켰어야 됩니다. 그죠? 해가지고 a-2의 x 여기 정리해 주시고 여기는 10-5a가 되는데 여기도 미리 인수분해하면 좋은 게 a-2가 사실 여기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누구로 묶으면 a-가 들어있죠? 그쵸? 그게 일단 눈에 보여야 되는 거야. 어차피 약분을 할 건데 여기서 -5로 묶으면 a-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얘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나누잖아요.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두 번째 a-가 0일 때, 세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세 개 다 써야 답인 거예요. 근데 이제 깔끔하게 쓰려면 결국에는 2보다 클 때, 2일 때,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제 답을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나눠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a가 2보다 클 때는요, x가 얘를 나눠도 방향이 반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게 답이고 해서 이렇게 한 세트. 자, 그리고 a가 2면은 빵빵 되죠. 그러면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한번 써봐. 썼을 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아요? 아니면 해가 없어요? 해가 어떤 거예요? 무수히 많은 거죠. 왜냐면 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얘는 커도 되고 같아도 되는 거라서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방이 반대로 바뀌겠죠. 해서 이렇게 답이 세 세트로 이렇게 다 있어야 돼요. 사수량이었던 거죠, 이 문제는.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만 본단 말이죠. 연립일착 분식. 그래서 어차피 여기도 부등식이니까 일단 이거 바로 일단 진행하고 볼게요. 여기 근데 사실 여러분 중학교 때 하는 거랑 똑같아가지고 여기는 그 연립이잖아. 그냥 풀어서 겹치는 범위가 여러분 답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딱히 설명할 것은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여기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1쪽에 보충학습 부분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식을 풀었는데 어떻게 돼 있냐? 첫 번째, 자 요것도 볼게요. 똑같은 숫자인데 하나는 작다고 하나는 크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작은 거랑 큰 거랑 겹치는 게 없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가 여러분 이제 답인 거죠. 그리고 얘는 작은 거랑 크거나 같다 나와도 여러분 해가 없겠죠. 완전 반대잖아요. 겹치는 게 연립부등식 했는데 그지? 근데 여기서 얘는 지금 여기가 만약에 1이고 여기가 3이라고 쳐봐요. 1 이하랑 3 이상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얘도 여러분 해가 없겠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여기가 같은 숫자인데 하나는 2하고 하나는 2 이상이야. 그럼 얘는 겹치는 게 있습니다. 3이 겹치죠. 그래서 이때는 특이하게도 부등식을 연립했는데 방정식의 근처럼 이렇게 해가 딱 하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 이거 안 그려봐도 알지 않을까요? 이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건 누구예요? 범위가 뭐죠? 뭐보다 크다가 범위죠? 동시에 만족하는 거. 과연 그럴까요? 자, 헷갈리면 무조건 그리셔야 돼요. 3보다 크다가 있고 5보다 크다가 있어. 동시에 만족해야 돼. 뭐보다 커야 돼요? 5보다 커야 돼.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가 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울 건 없는데 연립부등식이라는 거는 둘 다 만족하는 것만 쓰는 거니까 보통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지만 이렇게 유일하게 해가 하나일 때도 있고 그리고 해가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면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수직선을 무조건 그리는 게 좋습니다. 수영이 알겠죠? 자, 수영씨, 자 하나는 1 이하고요. 하나는 1보다 작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답이 뭘까요? 공통부분 있는데요. 있어요. 다인씨 뭘까요? 1, 2다? 아니면 1보다 맞아 그거야. 작다라고 얘기한 거 맞지? 지금은 이해로 답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그려봐야 되는데, 자 하나는 1 포함해서 왼쪽이고 하나는 1보다 작은 애들인데 겹치는 범위는 1은 지금 안 겹치고 이쪽은 다 되는 거니까 여기 맞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지금 꼼꼼하게 일단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뒤에 또 나오니까요. 자, 외우는 건 아니고 풀었을 때 수익선을 그러면 처음이니까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건 좀 귀찮은 거네요, 그죠? 일단은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거는 그 연산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항시켜서 여러분 x가 3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해서 넘겨가지고 2 더하기 13 왜 숫자 이렇게 줘? 양수로 나누면 3분의 13 이하. 자, 어쨌든 여러분이 해를 각각 구하시면은 얘는 3보다 크다와 3분의 13 이하가 나왔으니까, 자 가원아 이거는 해가 있다 없다? 있어 없어? 그쵸?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겹치는 거 있죠? 두 줄이 겹치면 있는 거거든요.
근데 3은 등호가 없고 여기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릴 때부터 이 빵꾸가 뚫린 건지 채워진 건지 꼭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수가 있을 때는 그 10 같은 거 곱하지 않아요? 그죠? 10 곱해서 일단 쓰겠죠. 2x 플러스 9, 3. 여기는 10을 곱하면 안 되겠죠. 곱해져 있기 때문에 분배 법칙이 아니고 여기에 10을 곱했으면 여기는 안 써야 됩니다. 10을. 자, 그러면 이항시키면 x가, 저는 요로 넘길게요. 이렇게 할게요. x가 마3 이상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자, 얘는 분모의 최소 분배수를 곱하면 되죠. 통분하고 있으면 안 되고 곱해야 돼요. 얼마를 곱하죠? 그렇죠. 그래서 11을 곱하면 여기에다가는 4를 곱하게 되고 여기에다가는 마이너스 3을 곱하게 되죠. 그래서 부호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 분배 법칙 해야 되죠, 이거는. 자,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2가 됐어요. 그러면 2x 되고요. 25가 나오죠? 맞죠? 맞아요? 아니잖아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마3 이상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나와요. 근데 그려봐도 돼요, 여러분. 그려보면은 얘는 연립을 했을 때 누구보다 커야 될까요? 과연 그럴까요? 자, 자, 마3이 더 작고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두 줄인데가 여러분 여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답이 1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뭔가 특수한 경우는 없고 이렇게 사이 터미가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작고 얘가 큰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반응이 나오면은 커야 되면은 더 큰 것보다 커야 겹치겠죠. 그래서 지금 얘가 더 컸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려보시면 정확하니까 그려보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이런 똑같고요. 다음 7번, 8번. 왜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많아요? 9번까지 있잖아요, 지금. 세상에. 빨리 해야겠다. 뭐였죠? 3번 했죠?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 빨리 진행할게요, 여러분. 이거는 충분히 주말에 해올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자, 우리가 3개짜리 그 부등식인데 이게 연립 부등식이라고 똑같은 거거든요. 요렇게 하나의 부등식과 요렇게 하나의 부등식이 연립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바꾸면 3x 마 10이 있고 5x 플러스 2. 근데 여기가 5x 플러스 2이고 여기가 8 더하기 3x. 요거를 그냥 합쳐가지고 요렇게 돼 있는 거라서 우리가 아까 풀었던 거랑 여러분 정확하게 똑같은 거죠. 중간에 있는 게 2번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그 연립 방정식과 연립 부등식의 차이가 뭐냐면 A는 B는 C라고 돼 있으면 사실 얘는 A 꼴 B 해도 되고 꼭 얘들이 하지 않아도 A 꼴 C 해도 답이 나오거든요. 3개 다 같을 때는. 근데 가끔 여러분 이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요 부등식을 풀 때 내가 요렇게랑 요렇게만 풀면 틀리는 거예요. 부등식은 안 돼요. 부등식은 꼭 얘돌이랑 얘돌이로 풀어야 돼요. 얘보다 얘가 큰 거, 얘가 얘보다 큰 건 당연한 거고 여기도 꼭 해야 되는 거지. C가 제일 크려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2번 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얘는 무조건 이렇게랑 이렇게. 자, 그래서 그냥 그것만 오해 안 하면 되고요. 자, 이제 이거 풀어보면 되겠죠. 자, 이항시키면 2x가 마 12보다 크니까 옆에다가 써놓을게요. 얘는 마 6보다 크다는 뜻이고 2x가 6 이하니까 얘는 x가 3 이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x가 지금 중간에 딱 들어가죠. 마 6보다 크고 3 이하. 그럼 얘는 안 그려도 여러분 괜찮겠죠? 사이범위니까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죠. 4x 나오고 y 풀 2. 자, x가 2분의 1보다 크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눈 아파요. x 플러스 2
자, 가원씨 이거 해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지금도 여러분 그 모양이 여러분 딱 맞는 거죠.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성립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사이 범위로 해가 등장이 됩니다.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씩 특수한 거 나오면서 이제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요거는 내가 그냥 빨리 계산할게요. 자, 요것은 첫 번째 거는 x가 4 이하가 나오고요. 두 번째 거는 4 이상이다 나와요. 자, 우리 단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4 이하고 얘는 4 이상이에요. 겹치는 것은? 그쵸.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오는 케이스도 답이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낸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해가 하나 다 열린 부등식을 했는데 해가 하나라는 말은 요 두 수가 여러분 같을 때만 해가 하나가 뿅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거꾸로 문제를 만들어서 내겠지. 자, 그 다음에 해볼게요. 자, 얘는요. 마이x 플러스 5 3x 18 해서 x가 6보다 작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8 이상이다 나옵니다. 자, 우리 수영씨 6보다 작고 8 이하인 것은 8 이상인 것은 답이 뭐죠? 답 뭐야? 6보다 작다라 8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해가 없다. 오케이, 다음. 너무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너무 쉽네. 9번까지 그냥 바로 끝나겠는데? 자, 6번 하겠습니다. 자, 그냥 7번만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풀어볼 거 없을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팁이 있어요. 자, 부등식 문제는 부등식이지만 방정식으로 여러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뭔 소리냐면, 봐봐요. 자, 만약에 여러분 2x 이꼴 4가 있고요. 2x가 4보다 작다가 있고 2x가 4보다 크다가 있어. 그러면 생긴 건 지금 똑같은데 얘 혼자 방정식이고 얘 둘이는 여러분 부등식인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작다를 풀든 크다를 풀든 얘가 같을 때가 여러분 기준이 되거든요. 같다가 있고 그 다음에 크다 작다가 이제 있는 거야. 그리고 뭔 말이냐면 얘랑 얘랑 같은 순간이 이기 때문에 얘는 2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고 얘는 2보다 크다가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무조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등식이지만 같다라고 바꿨을 때 2가 근이니까 2를 넣으면 성립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등호가 있고 등호가 없잖아요.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호가 있는 친구는 사실상 여기서 답이 당연히 나온 것이고 등호가 없는 친구는 무조건 여기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겹치는 게 저거였던 거지 두 개가 뭔지 지금 뻔한 거지.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바뀐 거야. 자, 일단 이거를 풀면은 x가 3 이상이잖아요. 그럼 이제 b가 3인 거고 이거를 부등식이지만 같다로 풀어도 된다고. 그냥 이렇게 같다. 이 방정식의 근이 4분의 10 오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부등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지금 이 등호의 의미가 별로 없고 그냥 x 빼기 a는 6 빼면 뭐예요? 12 빼기 3x 4x는 a 플러스 12 x는 4분의 a 플러스 12. 자, 방정식으로 풀었죠? 그때의 x값이 뭐여야만 한다고요? 4분의 그쵸? 해서 여기를 방정식으로 풀어도 괜찮다. 넘어가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왔거든요, 여러분. 자,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꼼꼼하게 해야 돼요. 그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볼게요. 자, 일단 이거 풀어주겠죠. 지금 이거 무조건 문자가 끼어 있어도 x로 여러분 부등식의 해를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2x4. 자, 위에 거는 2 이상이 나오고요. 밑에 거는 2a-4 미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등호가 있고 없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답이 다 바뀌기 때문에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얘는 지금 2 이상이고 얘는 뭐식이 미만이거든. 근데 해를 갖지 않도록, 자, 그럼 일단 어떻게 푸냐면 얘를 먼저 그냥 어딘가에 찍고 오른쪽, 왜냐면 얘는 지금 문자인데 얘는 숫자잖아. 자, 그러면 2a-4가 그냥 덩어리, 자, 별이라 할게요. 별. x가 별 이하. 자, 그러면 별이 여기 쓰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 겹치려면 대놓고 여기 쓰면 일단 되겠죠. 그래서 지금 등호가 없으니까, 지금 등호 없는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2a-4를 하고 왼쪽 방향이니까 일단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면 해를 갖지 않는데 얘를 만족하려면 얘랑 얘가 있을 때 일단 두 개가 같지 않으면 무조건 오른쪽이 크겠죠. 수직선상에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지. 과연 클 때만 되는지 아니면 그게 같을 때도 괜찮은지, 요거가 O인지 X인지를 여러분 보고 여기에 등호를 넣는지 안 넣는지, 조금 더 헷갈리면 안 되거든. 자,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1번 이게 맞다, 2번 같아도 된다, 둘 중에 뭡니까? 1. 자, 그 다음에 두 분은요? 1. 다인 씨는요? 1. 아니, 여러분 부등식 안 좋아했구나. 아니,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요거부터 연습해야 돼. 진짜 레알. 다 틀렸거든 지금. 연습해야 되거든. 여러분 잘 봐. 자, 3보다 작다가 있고 3보다 크다가 있어. 그럼 이거 해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없어. 자, 여기에 3 이하가 있고 여기에 3 초과가 있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없죠. 네. 자, 3보다 작다가 있고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어. 수영아, 해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근데요, 없죠. 네, 없죠. 네, 완전 반대잖아. 이거 말이 안 돼. 3보다 작다랑 3보다 크거나 같다랑 완전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겹칠 수가 없지.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지. 얘는 3 미만이다고 얘는 3 이상이다니까 완전 반대잖아요. 얘도 완전 반대고. 얘도 그냥 아예 3이 빵꾸 났는데 아예 반대고. 근데 3 이하랑 3 이상은 가원아, 해가 있다 없다? 요것만 여러분 지금 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다 해가 없거든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빵꾸가 나 있고 여기는 여러분 색칠이 돼 있잖아요. 근데 자, 다시 여러분이 이렇게 딱 그려. 해가 없는 걸 그렸다? 그러면 이 숫자 있잖아. 1도 되고 1.5도 되고 1.9도 되거든? 다 되는데 2가 되면 얘는 2 미만이고 얘는 2 이상인 거야. 2 미만이랑 2 이상이랑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해가 없는 거 맞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여기까지 와서 여기 2에 다가가도 완전 2가 되어도
얘가 여기까지 와도 얘는 어차피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얘가 2까지는 괜찮죠. 더 넘어가지만 않으면 여기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치? 여러분 지금 3명인데 정답률이 지금 0%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자, 그럼 여러분 봐봐요. 자, 여기서 문제를 다시 바꿔볼게. 여기에도 등호가 있어. 근데 여기에도 등호가 있다. 근데 해가 없어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릴 때는 당연히 안 헷갈리게 만만한 걸 그리겠지. 여기가 2A 마사고 여기가 2고 있으면 색칠해서 그리겠죠. 근데 이때는 당연히 작다 크다 중에서는 얘가 당연히 크면 되는데 만약에 둘이 같다고 생각해봐. 이게 2가 되면은 얘도 색칠되고 얘도 색칠돼 있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2가 돼도 해가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얘가 만약에 2야. 얘가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해가 있어 없어? 그쵸? 그러면 얘는 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크기만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건지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거죠. 얘가 빵꾸가 뚫려 있는데 이게 1.9999도 되는데 이게 2여도 2만 괜찮은 거야. 2보다 더 크면 안 되지만 2여도 빵꾸 뚫려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 아는데 이거 진짜 마스터해야 되고 계속 나와요. 수능 때까지.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해볼게요. 비슷한 것도 8번이 또 비슷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빨리 풀어볼게요. 여러분한테 또 물어봐야지. 자, 일단은 위에 거 열심히 풀면은 3xu, x가 2보다 크다.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빨리 하면 안 돼요. 자, x가 a 이하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정수인 해가 한 개래. 자, 그러면 일단 만만한 2부터 그리겠죠? 자, 등호 없으니까요. 색칠 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여기 쓰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해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a가 일단은 이쪽에 있어야 해가 생겨요. 그래서 해가 있어야 되니까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정수가 한 개이려면 그 정수는 무조건 누구여야 하죠? 얘가 2예요. 그럼 여기 정수가 누가 들어가야 되죠? 2 다음에 정수가 뭐죠? 그쵸? 3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3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근데 4가 이 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쵸? 그 문제예요. 그래서 4는 여기 있어야 괜찮아요. 여기. 그러니까 일단 같다를 빼면 얘가 3.5 같은 3과 4 사이에 있으면 2는 어차피 안 들어가니까 3 하나 해서 맞거든. 그래서 일단은 중복이 안 된다면 다 다르다면 일단은 3과 4 사이여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답이 3, 2, 3, 4 미만일 수도 있고 4 이하 3 초과일 수도 있고 둘 다 등호가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때로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 얘는 넷 중에 뭔지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 책 보면 안 된다잉. 자, 이렇게 여러분 4개가 있어.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색칠이 돼 있어요. 이거마다 다른 거야. 지금 색칠이 돼 있어. A가 색칠이 돼 있어요. 자, 그럼 만약에 3과 4 사이. 자, 그럼 일단은 3과 4 사이는 원래 되는 건데 A가 3이어도 되는지를 물어본 거고 A가 4일 때 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둘 다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3일 때와 4일 때만 구분하면 되겠죠. 자, A가 3이면 이게 성립해요 안 해요?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3 이하니까 3 하나 들어가잖아. 그럼 일단은 3의 등호 안 적었으면 무조건 틀린 거죠.
이 A가 그냥 4가 됐어. 얘는 색칠의 유무는 바뀌면 안 돼. 이 숫자만 A만 4로 바뀌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정수가 몇 개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4에 등호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또 뭐가 맞냐면은 3 이상 4 미만만 맞아요. 3.9999는 되는데 얘가 4면 3, 4 해서 두 개 되니까 얘는 무조건 작아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등호의 유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하나 남았기 때문에 요거 하고 그 소금물 아세요? 여러분 농도 하는 거 할 줄 아시나요? 자 이거 시험에 안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온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게 안 나오는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다 그려서 풀지 않아요? 중학교 때도 이렇게 배우지 않아요? 소금물? 자 비커를 그린 다음에 여기에 몇 그램 있는지를 쓸 거고 여기에 여러분 퍼센트를 쓸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14%를 넣는데요. 14% 근데 얼마 넣는지 몰라요. Xg이죠. 했을 때 9% 이상이래요. 9%고요. 그 다음에 그 11% 이하로 만들겠대요. 자 그러면 섞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수영씨 몇 그램이 있는 거죠? 당연히 섞었어. 그럼 몇 그램인 거야? 얘랑 섞어. 300 플러스 그쵸? 자 여기까지 하고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지금. 왜냐면 농도와 함께 소금물의 양이 있어야 소금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칸이 구하고자 하는 거는 X로 잡은 거고요. 섞었기 때문에 섞었을 때 여기 소금물의 양은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금의 양만 계산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소금의 양은 혹시 공식 아세요? 일단 소금물의 양을 곱하는데요.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100분의 뭐? 맞아요. 농도. 여기 여러분 소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 쉬워. 만약에 여러분 8%인데 100g이라고 쳐봐. 그러면 퍼센트 자체가 100g에 8g 있다는 뜻이라서 얘는 지금 소금이 8g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00분의 8이라는 비율이야. 비율. 100 중에 8만큼이 소금이다. 그러면 이 전체 양이랑 곱해주면 8g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비율에다가 들고 있는 양을 곱하면 소금이 딱 나오거든요. 비율에다가 소금물의 양을 곱하면 소금이 나옵니다. 자 그것만 할 줄 알면 이제 끝났죠. 갈게요. 자 얘들이 곱하는데 100으로 나눠서 여기에 소금이 여러분 24g이 있어요. 100분의 8 곱하기 300이니까. 그럼 얘는 100분의 14 곱하기 x겠죠. 그리고 얘는 100분의 9 곱하기 300 플러스 x겠죠. 얘는 100분의 11 곱하기 300 플러스 x겠죠. 그러니까 이 공식만 외우면 뭐 별거 없어요. 자 그럼 얘는 부등식을 몇 번 풀어야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 번 풀고 여기에서 한 번 풀어서 둘 다 겹치는 범위가 x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이제 여러분이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하나를 해봐. 풀이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 196쪽에 412번 요것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가 지금 이 문제인 것 같거든.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를 알아야 돼서 한번 요것만 딱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안 남았거든요.
너 좋아하다. 답 나오신 분? 다리 좀 알겠어? 어때? 헷갈려? 가온이 이거 헷갈려? 하고 있어? 자, 우리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 자, 우리 잘 봐. 잘 봐, 잘 봐. 2보다 작다가 있고요. 2보다 크다가 있어요. 자, 이것은 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한쪽에 등호가 여러분 붙어 있어도 한쪽에만 등호가 붙어 있으면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언제만 해가 생기죠? 둘 다 뭐가 있을 때? 색칠이 있을 때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일단 지금 이건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 위에 건 일단 풀면은 양변에 6을 곱하니까는 6을 곱하면은 x가 2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도 되고 바로 그리셔도 됩니다. 2보다 크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 범위가 이렇게 넘겼으니까요. a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일단 해를 갖도록이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a 플러스 2가 왼쪽에 있으면 될까요? 됩니까? a 플러스 2가 이쪽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a 플러스 2가 당연히 이게 해가 생겨야 되잖아. 그지? 그럼 일단은 여기 있어야 되네요. a 플러스 2가. 자, 그럼 일단은 같지 않다면 무조건 일단 오른쪽이 커야 되니까 이건 당연한 거야. a 플러스 2가 2보다 큰 건 당연히 맞는 거고 a 플러스 2가 만약에 2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서 등호를 빼거나 넣거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2가 될 때는 언제냐면 결국에는 얘가 2보다 초과였잖아. 근데 이 숫자가 2면 등호가 생기는 게 아니고 이게 그대로 이 숫자만 2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얘는 2 초과인데 얘는 2 미만이죠? 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갖는다 했는데 해가 없잖아. 같을 때를 가정했는데 해가 안 생겼잖아? 그러면 지금은 같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항시켜서 요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해보고 문제 상황이랑 맞으면 넣는 거고 안 맞으면 빼는 거고 이렇게 연습을 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 다시 얘기하면은 순서가 개념원리 무조건 먼저 하셔야 돼요. 모든 학생들이 지금 다 예비고일은 싹 다 개념원리 아니면 교과서 하여튼 문제집 한 거는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일 있어도 무조건 연습 문제까지 다 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답푼회를 하는데 일단은 중단원을 빼거나 맨 마지막에 해. 지금 과제 좀 많거든요. 연습 문제가 끼어 있어가지고 요게 조금 양이 그래도 오늘은 있는 편이니까 숙제할 때 답푼회를 하는데 중단원 마무리 빼고 유형별 문제는 꼭 다 해오는 걸로. 네, 이렇게 해오시면 돼요. 한번 마칠게요. 다행히는 그 테스트만 좀 보고 가시고요. 답푼회도 이제 이거 책을 입력해서 고쳐주세요.